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오신 경상북도 도지사, 현직 도지사이신 이철우 우리 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 하면은 아직 덜 알려지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오신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크다 해야 되나? 덜 알려졌지만은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국회의원 3선, 정부 김천이죠, 그죠? 네, 네. 네, 국회의원 3선 하시고 경상북도 도지사 지금 현재 재선이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특이한, 저도 가난한 농부에 자랐습니다만은 특이한 또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도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본 후보들 중에 가장 굿 아이디어다. 와, 이거 선거 기획을 누가 했지 할 정도로, 보시다시피 우리끼리 문제 보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그랬어, 그죠? 그래서 폐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구국의 리더 누구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강력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어받아서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리더, 그리고 제2의 경제부를 약속하는 강력한 비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뭐 있느냐 하면은, 시골 농부의 아들, 수학 교사에서 시작해서 국정원 또 오래 계셨죠. 오, 국정원 또 근무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 3선에 도지사 재선까지 실무형 리더로서 뭐 대통령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여러분들 덜 알려졌을 뿐인데 오늘요 이런 우리 지사님 모시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공약을,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해서 대한민국을 더 일으켜 세울지 한번 또 오늘 즐겁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청에 예전에 강연을 갔었거든요. 그때 또 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전환길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환길은 갑자기 스타가 아니고 원래 스타였습니다. 일타 강사 스타인데 그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른이 갑자기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섰는데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자기 업을 그만두고도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얼마나 손해를 받겠는 얘기야. 1년에 60억씩 돈 벌다가 그 언론에 났더라고요. 네. 그 다 포기하고 했다는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우파의 종가가 경상북도입니다. 그건 뭐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는데 자유우파의 종가집에 도지사는 종손이다. 네. 원래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의 종손들은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다가 집안이 어려우면은 일일이 가서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자유우파의 종갓집 종손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일으켜 세야 되겠다. 구국의 일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학원 강사 26년 하다가 저도 국가를, 왜냐면 국가가 살아야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현재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사님께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이제 3번 하셨고 도지사님면 굉장히 존경받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득표도 가장 많이 했는 걸로 예, 기억하거든요. 예.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또 도정도 정말 잘 운영한다고 열심히 하시죠. 특히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의 AI에 관련된 거는 있잖아요. 경상북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쇼킹했어요. 그 당시에 예. 듣고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21세기에 미국 첨단 어떤 청년들에게 굉장히 맞는 정책을 잘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많은 일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일을 했고, 실제로 미국에 핵을 가지러 2차례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핵을 우리한테 좀 달라. 그게 전술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고, 사드 배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거 하면 죽는다. 이 특히 민주당에서 전자파로 인해서 그 생산이 멈추고 벌이 다 죽고 특히 남자들의 생식기가 없어지고 막 그때 난리였죠. 그래가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요? 찬성을 하다 보니까 온 시민단체가 김천에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상제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네. 저를 그렇게 전국에서 1등 만들어주고 이런 분들이 그 동해 그 노인 회장, 우리 김천의 뭐 동장 네네. 이런 분들이 저를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사드 찬성하는 게 자기들은 죽을 판인데 니는 니 출세하려고 찬성하느냐. 이래가 나는 악수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물병을 던지고
온 시내에 저걸 붙여놨습니다. 이철우, 개철우. 그래서 그때 이 얘기구나. 사드 예. 이 전자파 때문에 죽는다 이래서 그게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알고 보면 북한 지령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 내란죄라는 그 사상의 연성 사상에 그렇죠. 걸려가지고 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그게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야. 야, 그 사드 배치가 예.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였어요. 난리죠.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세월 때도 그랬고,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사상전에 휘말려 들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에 빨려들어서 자기들이 이게 잘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안타깝습니다. 판사도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대학 교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이 모든 데 그게 전파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라를 잘 되도록 하는 거지 그게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드 배치의 장소가 경북이거든. 경북 그래, 우리 그죠? 저는 김천 국회의원인데 네. 뭐 성주에 배치했는데 성주가 김천하고 붙어 있어요. 네. 김천 보고 싸우다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우리 그렇게 순수한 노인회장 이런 분들도 거기에 전부 다 선동돼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네.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욕을 하고. 야, 저거 생각나는데요. 네. 아까 그 우리 이 지사님께서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하나 한 사람,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일으키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70년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도 그랬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그죠? 만들 때 네.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68년도 설계하는데 네.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그런데 429억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또 포항제철을 설계하는데 포항제철은 1,300억짜리. 1,300억. 이런 걸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했잖아요. 고속도로 만들 때 우리나라 차가 한 10만 대밖에 안 되는데 그 고속도로 갈 차가 어딨느냐.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성룡차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네. 트럭을 도락구라 했는데 네. 도락구 한 대 돌아오면은 그 휘발유 냄새 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좀 그랬어요. 그때 고속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든다니까 전부 다 대통령 보고 미쳤나. 아,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네. 김대중 뭐 김영삼 야당 지도자들 다 들어눕고. 들어눕고 그래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김진웅 목사 알잖아요. 네네. 김진웅 목사 설교 이래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반대했다 고속도로. 아, 그래가 그렇죠. 그때 민주화운동 한다고 자기는 하시고. 김대중이 네. 똘마이였다. 네. 그래 김대중 따라서 같이 누웠다. 아, 근데 지금 생각이 너무 부끄럽다. 부끄럽죠.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형태로 계속 눌러오는데 그때는 너무 순수해서 그랬다 하는데 지금은 순수한 게 아니고 북한의 사상을 주입하는 네, 그게 우리한테 맞습니다. 파고들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가 뺏긴다. 얼마 전에 도청에 그때 특강했는 네네. 화요일날 공부하자 그게 하공입니다. 네네. 하공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김금혁이라고 네네. 이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아, 31세, 31세. 그래 대학교 1학년 때 왔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살아보니까 네. 한국의 사람들은 자유가 뺏길지도 모르고 있다.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 자유가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전부 잊고 산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그걸 들려놨죠. 깨우쳐졌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네. 위기를 경고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해보고는 안 됩니다. 일을 안 해보고는 저 같은 사람이 국가 안보에 평생 몸을 바쳤고 늘 그런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전파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깨부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 누구처럼. 그래서 예, 보니까 네. 그 캠프의 캐치프레이즈죠. 강철 캠프, 기적 캠프라고 하는 것도. 강철처럼 이제 네. 세게 네. 강하게 저 철자가 있잖아요 제가 아, 근데 뭐 철자. 보기에는 되게 부드럽게 보입니다. 부드러운 너무 사람이 온유하게 부드러운 보입니다. 사람이 외유내강. 결정 내리면 아주 세게 아. 나옵니다. 그런데 강철처럼 하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어. 아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 저 경상북도 도지사를 해도 중앙에서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될 땐 딱 이런 거예요. 산불나무 보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홍수나무 보도하고. 예. 또 뭐 강부가 파묻혀 죽으면 또 뭐 그런 사태가 나야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체제를 바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런 또 한길 자유민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번 선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그 후보가 그 후보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뭐냐면 지금 이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요. 이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도 그때는 그렇죠. 그때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 그래 유신 선포하기 했는데, 직전에 그렇게 예, 했었죠. 저는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 박정희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 인도가 60불, 세계 꼴찌예요. 그런 나라를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에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분이에요. 설계.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하죠. 설계한 분인데 이제 그때 설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한계에 달았으면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 일을 현대판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재설계해서 60년을 먹고 살도록 그게 초인류 국가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박정희로 10만 불 시대로 가자. 그게 초인류 국가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 만들었잖아요. 네. ADD 만들고 키스트 있던 학자가 93세 된 분이 도청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준공식 하느라 왔더라고요. 이분이. 키스트가 더 구체적으로 뭐죠? 그 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제죠. 국가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을 만드는데 그 사람 미국서 온 박사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박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그때. 네. 통행금지가 있는데 키스트는 통행금지 없이 일을 해라. 그래가 12시 넘으면은 경찰차가 앞에 다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하고 집 데려다 주라고. 그렇죠. 나오면은 그 정도로 이제 기본이 경계 있다, 딱 붙이고 네. 집에까지 모시다 준다. 그래 과학기술자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죽자사자에 일하는 거예요. 죽자사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죠? 뭐 52시간 영업 제한, 그 근로시간 제한 막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지금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현재 원천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원천기술이. 다 원천기술이 있는 거는 원자력 뿐이에요. 원자력 우리가 원천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탈원전하는 바람에 원천기술자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했죠. 원전기술의 핵심 100명이 기술자들이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00명. 근데 이분들이 탈원전 온전하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이 다 유출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AI 관련 AI 반도체, AI 쓰는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원자력 플러스 SMR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걸 개발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격.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기술이에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가 손재주로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공을 하고 각 기업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게 새로운 박정희. 새로운 박정희. 그래서 우리나라 또 잘하는 게 있어요. 한류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K컬처. 그렇지. 그죠. K푸드, K컬처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K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우리 경북 같은데 산이 지금 불탔잖아요. 산에 불탔는데 왜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하느냐. 그걸 그대로 산이 100m 미만을 그냥 밀어서 그 위에 스마트팜 만들어 가지고 그 나오는 식물 가지고 전부 K푸드 만들어 세계 수출하라고. 또 그 위에 골프장 만들고 관광 리조트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산불 났는 지역이 그런 지역을 그냥 원상복구 아니고 재창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법으로 다 막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서 이런 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대한민국을 국가 대개조 사업을 해요. 국가 대개조. 아시겠죠? 네, 멋집니다. 국가 대개조해서 정말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자유우파 전성시대야. 맞습니다. 지도자는 다 자유우파 전성시대인데 우리는 좌빨로 간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다들 참 망해가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전환길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 나왔으니까 하면은 진보 대 보수냐 이러면은 우리 보고 자 보수라 하는데 진보 보수는 정책에 관한 문제야. 정책에. 나는 진보야 진보. 나는 항상 변화를.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진보죠. 진보지.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변화를. 우리 당이 맨날 보수 정당이라 하게 지는 거야. 좌파 우파 이게 이념이에요 이념. 당은 이념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정책은 진보 정책도 있고 보수 정책도 있어요 다. 근데 보수 우파 이래버리죠 보통. 보수 우파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우파. 자유우파.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고. 이게 이념 문제거든요. 젊은이들은 평등 나눠주는 거야. 이종만의 분배 평등 좌파. 그래 평등 좌파냐 자유 우파냐. 니는 진보냐 보수냐. 진보 보수 할 때는 이철호를
저는 항상 진보예요, 진보. 나는 무조건 바꾸자. 출근할 때도 맨발로 출근할 때가 많아요. 왜?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니까. 우리 도처에 가니까 내가 운동 한번 신고 다니니까 구두 수선하는 분이, 이 구두 닦는 분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도지사님이 운동하시니까 다 운동하시나가지고. 아,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내가 운동화 좀 닦으세요. 이래 했는데 결국은 그분 갔었어요. 아, 근데 뭐냐면 변화를 줘야 돼, 변화. 그래서 전환길도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아, 그 보수가 아니야, 진보야, 이런 사람은. 아, 저는 그래서 26년간 강의만 한 길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전체 한 길이네. 아, 네. 전체 살롱에 한 길로 살았는데 이번에 약간 바꿔 길을 바꿨네,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정말로 보수 진보 이게 싸움 하지 말고 자유우파냐 평등 좌파냐 그 싸움을 하고 우리는 진보로 가야 된다. 또 새로운 정책을 또, 진보로 가야지. 그 왜 윤리에 정책을 대한- 보수로 자꾸 이야기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하튼, 근데요, 예. 금방 말씀 비전 있잖아요. 청년들이 보면은 심장이 뛸 만한 멋진 비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국민연금이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야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지금 해가지고 좀 심각하게 청년들 반발이 엄청 사거든요. 네. 그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있을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어요. 아, 네. 공무원 연금 개혁 굉장히 힘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하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했죠. 이거 연금 개혁하면은 정권 내놔야 된다. 그렇죠. 왜 공무원들이 다 돌아서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야. 네. 공무원들. 그런데 이거 정권 내놔야 됩니다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이 간단합니다. 정권은 내놓더라도 나라 망하면 안 되죠. 이겁니다. 와, 그거는 나라 망하면 안 무서워하다. 되죠. 그 나라 망하더라도 정권 내놓더라도 나라 망하면 안 되죠.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렇지. 그죠? 그런데 네. 그때 연금 계획을 공무원 연금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공무원 따라서 오는 게 군인연금이 있고 사학연금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못했어요. 네.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손해보고 군인하고 사학은 떡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연금 계획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연금도 43이냐 44냐 그걸 네네. 따졌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계획을 해야 돼요. 더 계획. 저도 그래 동감입니다.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데 계획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연금이 너무 늦게 시작했기 네네. 때문에 연금이 좀 일찍 시작됐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됐거든요. 그래 노인 빈곤층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해도 나는 더 내고 좀 덜 받으면서 후손들이 먹고 살 정도로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아. 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그래도 여하튼 지금 현재 여야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렇지. 그죠? 그걸 왜냐하면 그거 지금 계약이라서 청년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빚을 떼는 길은 그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연금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더 보고 세월이 흘러가서 덕보는 게 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4월 달까지가 그 이번에 연금 계약이 된 것을 이제 실행되면 안 되잖아. 시행하는 데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 유예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헌법 청원하면까 이거 소원하고 받고 있거든요. 부디 많이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빚을 떼는 길은 이런 것만은 저도 기성세대지만 절대로 그걸 반대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참고를 하면 될 거예요. 공무원 네. 연금도 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이제 다음 갔거든요. 대통령 되면 그래서 이번 대선이잖아요. 2달 안에 결정 나잖아요. 제가 공무원 연금을 네. 주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심정은 근데 그때 공무원들 연금 계획할 때 선출직에 있는 사람 다 잘랐어요. 저는 연금 대상자인데 내가 냈는 만큼 반은 받거든요. 그 내 손으로 내 거 잘라가 못 받고 있어요. 달달이 한 180만 원 반 받는 게 그래 받아야 되는데 내 손으로 잘랐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면요 공무원 연금들 정말 개혁 잘했고 앞으로도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개혁 이게 돈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는데 62년도 연금을 했더라고요. 네. 그 왜 이래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느냐 하니까 60세부터 연금을 주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겠어요? 62년. 그때는 짧았죠. 얼마 되겠어요? 이제는 안 죽죠. 워낙 길어져가지고. 52세, 그때는 52세. 평균 수명이요? 그래 짧았어요? 62인데 52세.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분이 거의 없어. 다 돌아가시고 60세부터 주니까. 그 지금 이제 적게 태어나고.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때는 일시불로 받아요. 오래 그렇죠. 못 사니까. 네. 일시불로 주는 건 누가 주느냐? 나라 재정가 주는 거예요. 그래 연금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95%를 연금으로 받고 일시불은 집안에 뭐 투자하다 망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요 말씀은 공무원 연금에 관한 공무원 거고요. 연금, 예. 국민연금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공무원 연금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적재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기획해야 된다 이런 논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 방송을요. 제가 2030들도 제 제자들이라서 예, 예. 2030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관한 걸 본인 대통령이 되시면은 충분히 예, 근데- 공무원 연금 때 했는 것처럼 계획할 수 있다라고 예. 하셨고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우리 2030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지.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창업을 마음 놓고 했어야 돼요. 우리나라 창업 정신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창업 한번 실패하고 나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스타트업 기업. 저는 창업하다가 엎어지면은 재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창업할 수 그 최고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거 전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니고 창업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대박 터뜨려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왔으면 저리 성공했겠느냐. 그 사람 텔레비전 깜빡했을 겁니다. 깜빡했을 거예요. 제도가 우리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창업하고 또 망해도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몇 번 주고 창업했는 사람이 적어도 7년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네. 제대로 하려면 7년 좀 가야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사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창업은 해가 초창기엔 잘 나갔는데 좀 있으면 또 엎어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창업을 자유롭게 하고 네.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경쟁성에 밀려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도 못해. 그래서 대학은 전부 계약과라고 해야 돼. 계약. 어디로요? 계약과. 그래 삼성에서 반도체과 계약학과 만들잖아요. 나는 의대 들어갈 때 의대 계약 거기에 가서 실습하고 그래야지 나오자마자 일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기업에서 필요 없는 과들은 다 없애야 돼요. 자유를 경쟁해야 됩니다. 자율 경제. 그리고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이 대학 졸업생은 30% 필요합니다. 이 자유 세계에서 대학 졸업생. 그럼 지금 다들 대학 막 나오잖아요. 70%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거기에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온라인 공부도 있고 요새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일찍 사회에 나가도록 대학은 30% 진학하고 70% 정도는 고졸해서 바로 일선에 나가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결혼 일찍 하고 이런 대한민국 그런 형태를 바꿔야 그런 되지. 빨리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만들어야 지금 돼요. 근데 대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취직- 계획해야 되는데 계획도 못 하고 아니, 있잖아요. 취직하려고 막 30살까지 공부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기서 힘 다 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사회 진출이 늦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사회에 나오는 나이가 30살이니까 말이 되느냐. 20살에 나가야 돼, 20살에. 혁신적인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 만나면 네. 그때 아버지가 우리나라 인류 국가를 만들었대요. 이건희 회장. 인류 제품 만든 네. 이건희 회장이 본인도 연구를 많이 하고 인류 제품 만들고 이래가지고 인류 국가까지 갔는데 그때는 초인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삼성의 고졸만 뽑아라. 고졸만. 예? 삼성에서 고졸만 연구직 대기업 사무직 이런 데 수직 놔두고는 그게 30%예요. 30% 놔두고 70%는 고졸 뽑아가 삼성대학을 만들어라. 삼성대학. 고졸 돌아가 삼성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삼성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많이 가겠는데요? 그 임금은 네. 임금은 대졸이나 삼성대학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도. 더 비슷하게 주고 그래야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니아는 그래 하겠느냐 이게야. 아니 제도를 그래 만들어주면 니아도 내아도 다 그걸로 가요. 니야 너희 아들도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사투리 뭐 알아들었어요? 저는 알아먹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때 가보세요.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은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대학 안 가는데 대학 담임 선생이 니는 대학 가라고 하면은 막 내가 왜 대학 가야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부모도 좋아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도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교육에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교육부 없애라. 이거 학원 선생님 계시면 미안하지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부 없애야 돼요. 이번에요. 교육부, 지금 대학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네. 대학들을 대기업에 팔아야 돼요. 대기업 너들이 자기에 맞는 인재들을 거기서 길러서 써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경쟁이 엄청 대단한 경쟁이 생깁니다. 어쨌든 혁신. 하루 만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국가 전체를 대개조. 네. 대개조. 헌법도 바꿔야 돼, 헌법. 그렇죠. 할 때가 됐죠. 개헌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개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하지 말고 개헌하자. 네네. 민주당 보고 개헌해가 임기 조금 단축하면 안 되나? 그래 문제 있으면 그래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지 말고 임기 단축을 시키자. 임기 단축 조금 하고 개헌하고. 개헌 대통령 그때 임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지도자 대가리들이 그래 안 돌아가가지고 참 답답하지. 그래 했으면 요게도 돼요. 그래 내가 그때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1인 시위를 했거든요. 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이게 내가 1인 시위야 1인 시위.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나중에. 그래 했는데 지금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그때 했으면 참 국회가 좋았었는데. 국회 이래 힘센 줄 몰랐어요. 저 있을 때는 여야 동수 비슷비슷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합의고 뭐고 뭐 아무도 필요 없고 막 밀어붙이죠. 그래 민주당에서. 일당 독점이 되니까 네. 아니, 국회가 이렇게 독재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 그런데 탄핵도 그래 당했잖아요. 그것뿐 말고 마음대로 탄핵 뭐 29번 뭐 네. 특검 22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를 어떻게 하느냐 양원제로 트럼프도 2번 탄핵됐어요. 양원적 하면은 상원 일본이나 미국처럼 미국도. 그 의원 내각 체제는 아니고 아니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 해도 이제 의회를 예. 양원제 그래 미국식으로. 미국 트럼프 2번 탄핵당했어요. 네네. 2번 탄핵됐는데 상원에서 막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다. 네. 우리도 상원이 있었으면 이번에 아니다. 이래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원제로 하고 국회의원 뽑는 것도 네. 일당 독점이 안 되도록 소중 대선거구. 여기가 무슨 구예요? 이거는 영등포구,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는 국회의원 두 명. 두 명이지. 동작을 두 갑을. 명을 갑을 없이 같이 뽑고 네네. 예. 또 영등포 3명인가 그 같이 뽑고 네. 어떤 데 4명도 있어요. 4명 같이 뽑고 수원은 5명이에요. 네. 수원시 전체에서 통불로 5명 뽑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당도 되고 민주당도 되고 또 제3당도 되고 무소속도 그렇죠. 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여러 성질이 들어와서 다당제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일당 독점 192명 만들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따가 대통령까지 자기 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권도 없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오늘 전화기를 저 학을 문 닫아라. 법 만들면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학원은 안 하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그렇게 바꾸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권한을 책임 총리제 해서 네. 총리한테 넘겨주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지방에 줘야 돼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중앙은 정책을 만들고 네. 지방은 실행하고. 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불 났는데 그 스마트폰 만들어야 되는데 다 산림청에서 지고 중앙에서 통제해버리니까 안 된다. 네. 아니 재선충 소나무 약도내 만들어 못 쳐요. 다 저기서 내려와. 이거 쳐라 저거 쳐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주고 그다음에 사법 체계 다 바꿔야 돼요. 문재인 때 이것도 인성사상제 하나예요. 국적을 네. 관청도 못 잡게 만들고. 지금 사법 뭐 다 무너졌죠. 그래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검소 참 압박 너무 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검찰 힘 다 빼고. 그렇죠. 예. 근데 공수처도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를 뭐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봤잖아요. 괴물이 됐죠. 대통령이 수사하는데 서로 가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사법 체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럼 나라 지키는 그런 수사기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제 수사권을 다시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런 간첩 수사하고 나라 지키는 미국 FBI처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기준하는 선관위 무슨 헌법재판소 네네. 국민 신뢰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선관위는 완전히 뭐 지금 이번에 신뢰를 다 할 때 잃었죠. 그거 새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재판도 재판 그렇고. 선관위 다른 제도를 넘기고 예, 맞습니다. 그런 뭐 것들 안 모든 하고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 헌법 체계 그래 바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대개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토도 새롭게 이어가는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헌법 체계도 바꾸고 그다음에 교육 체계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 운영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해서 공동체 살아났는지 공동체 다 죽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인 가족, 2인 가족 70%입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70%예요. 3인 이상 가족이 30%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집에 식사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비싸요. 음식을 해가 만들고 다 버립니다. 다 버려. 특히 노인들 냉장고 넣었다 뺐다 그 건강 다 버리는 거예요. 오래 살긴 살지만 골골 10년이에요. 골골 10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식사하는 걸 바꿔야 돼요. 아파트 지으면은 아파트 그 상가에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짜장면, 중국집, 일루식, 한식 이래가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자. 새로운 대안들 엄청 많네요. 그러면은 좀 쇼킹입니다. 그럼 손님이 왔다. 네. 뭐 요리를 정말하고 싶다. 그러면 빈 칸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요리해 먹고 그 던져 놓고 가면 설거지 다 해주고 집에 가서 뭐 굳이 밥할 거 없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애도 아파트 그 1층에다가 딱 해가지고 0세, 1세, 2세, 3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 반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갔다가 어린애들이 집에 일찍 와야 되지. 네. 뭐 방과 수업 한다고 뭐 넓음 한다고 그 8시까지 있으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지겹고 그러면 가방 집에 던져 놓고
여 밑에가 노는 거야. 놀면은 음악, 미술, 체육, 무슨 취미생활, 창조적인 애를 만드는 야들 대치동 뺑뺑이 돌리니까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학원 선생 싫어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근데 오늘 있잖아요. 지사님이니까 이걸 좀 차이점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국회의원분들은 아무래도 입법이나 이제 중앙 정치에 관한 일 많잖아요. 근데 도지사님은 이제 이래 도정 정력 경험 때문에 그런지 되게 구체적인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런 실제적인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금방 들었고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선관위가 너무나 신뢰 많이 잃었거든요. 투표제도 개선 안 된다면 공정한 투표, 내 투표가 정당하게 반영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관위는 이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여야 합의 안 해도 좋고 선관위의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5월 10일까지인가 하면 된대요. 혹시나 제가요, 이제 대선 후보 나온 분들 중에서 여기 동참하실 생각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규칙 바꾸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죠? 선관위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은 자기들 불신 때문에 어떤 경우도 다음에 또 부정선거했다 하면 그렇죠. 당선된 사람도 뜻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뭐 민주당이 53명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어느 지역구는 표수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부정선거 당선된. 그런데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왜 가만히 있냐 명예훼손을 고발해야 되지. 그게 나는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야, 내 이름이 나가 내가 가짜 국회를 하는데 언놈이 가짜 국회를 하는데 내가 고발했던 얘기야. 네. 고발. 그러면 그 표를 깨보여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지역구가 이 전수조사 한 번 하면 돼요. 네 투표했나 안 했나 이게. 투표 안 했는 안 한 사람이 투표 용지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여진다 안 이거죠.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니까 청년들은 공정을 원하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우리 공정한 투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이철우 후보님께서는 해주기로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중국인 투표권 말 나온 김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표권에 대해서는 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올 때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그때 투표권을 네, 줬는 거거든. 근데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정이 섞여 있다 뭐 이래 가지고 그렇죠. 말썽이 많고 대만에서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만에서 전부 수개표를 다 그렇죠. 했거든요. 수작업에 투표하면 이동 없이 그래서 거기서 투표하고 거기서 개표하고 다 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전부 다 이 대명천지 이게 말이 되느냐 다 이랬는데 워낙 요새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고 너들이 명예훼손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정말 자기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 답변이 있어야 된다. 방금 그 이야기는 네. 간단한 거 아니야. 네, 그거는 네. 사실은 같이 지켜보자.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또 일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예. 덮개라. 그게 뭐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그거 먼저 들어왔는 거 선입 선출이잖아. 원래. 맞습니다. 네네네. 그 맞습니다. 사전투표 2, 3일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렇죠. 먼저 깨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오. 지키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40분 지났다 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야 저런 그 가보이 막 오래 하더라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제 이야기 하나만.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당 경선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선거가 생겼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죠. 27년도 선거에 좀 해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쯤 가면은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거든. 마라톤. 아, 네. 마라톤 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이름도 알리고 좀 나가고 그러면 내 정책에 있는 것도 충분히 알릴 기회가 되는데 갑자기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비상 그 탄핵으로. 100m 달리기 그렇죠. 미리 이름 나온 사람들은 유리하고. 그 50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50m, 100m 달리도 50m 앞에 가 있는 거 따르려고 하면 앞에 안 자빠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앞에 가서는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뭐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경선을 네. 당 중심을 하자. 당 70%, 민심 30%. 그래야지 이 한정된 80만 명 당원 한정된 사람을 해야 내가 홍보하기 그 시간 내에 비록 일주일이지만 할 그렇죠. 수 안 있느냐 이래 됐는데 이게 싸그리 무시되고 100% 국민 여론 하기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갔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당원들 뭐 하냐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게 불리한 조건에 우리는 뭐 앞에 선거 몇 번 나왔는 사람들이 유리한 싸움이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대통령 몇 번 나온 사람들. 나는 대통령이라고 처음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몇 번 나온 사람만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전환기를 통해서 이름이 기억됐는지 그게 굉장히 한데 만약에 내일 가서 전환기를 갔다 왔는데 한 20% 2,000원 바로 떴더라. 네. 이래 안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날라? 이 오늘 바로 드론 띠아가 날아가는 걸로 왔거든 지금. 난리 주세요.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이 클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공정하게 이제 인지도도 공정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더 우리나라 대통령과 아무리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거죠. 네, 그 한 역할 좀 말씀만 더 도와주십시오. 드리면 네, 네. 전쟁터에 나갈 때 네. 이미 구무기 뭐 전마 들고 나가는 무기 다 알잖아. 그거 어디 때리면 죽고 어디 때리면 죽는다. 그렇죠. 근데 구무기 들고 나가니까 가상 정쟁을 하니까 저당하고 우리가 붙이니까 매일 지는 거야. 오늘도 뭐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뭐 50m, 20m더라고 다. 근데 이 신무기 이걸 아직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나는 신무기 비교를 안 해봤어 아직까지. 비교를 해가 이길 수 있는 신무기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신무기를 개발해놨는데 써먹을 때가 있을지. 그래서 누가 그 한덕수하고 나하고 또 비교를 하더라고. 어느 게 신무기냐 이러더라고. 그건 나는 다탄도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하고 국정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 됐고 그거는 외교관으로 쭉 커가지고 탄도가 하나뿐이 없는 거 아이가. 다탄도 신무기가 나가야 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다탄도 신무기가 나가서 발사하면 바로 이길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새로운 신형 엔진 이철우 지사님인데요. 그 오늘 출마 위기에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경제 용어로서 상장되면은 대박 나는 상장주, 성장주니까 투자하라 이런 말씀인데 같은 맥락이죠. 비상장 우량주. 비상장 우량주 그렇죠. 상장되면 대박. 그렇죠. 누가 대박이냐? 누가 대박이야? 국민이 대박 난다 이게. 그렇죠. 국가와 국민이 대박 나는 거야. 그래서 비상장 우량주 신무기 이거는 상장돼가지고 대박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멋진 말씀입니다. 이게 뭐 등록하고 5일 만에 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와,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이사님에 대해서 명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와, 국가 비전에 대해서 대통령 되고 나면 이런 걸 하겠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에 대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에 대한 재발견,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오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경선 통과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로 잘 운영해 가실 정말로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니까 딱이라 대통령 되면은 충성심만 보고 써라. 멋진 말씀입니다. 사람을 충성심 대통령 만나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도록 노력하시고 대통령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보고 쓰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얼마나 그죠?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다들 참 상처 많이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좋습니다. 오늘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 모시고 이런 대통령 되고 나면 어떤 일 하실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신 만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덜 알려진 거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알리는 역할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